어느 작은 양로원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촐한 할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그녀가 쓴 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고 국내 노화연구 1인자이신 전 서울대의대 박상철 교수님이 말하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2가지 법칙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어느 양로원 할머니의 시.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흘린다고 핀잔을 주고 대체 왜 대답을 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조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나를 때리고 함부로 대할 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이로 저는 정말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 남아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말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바보 같은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내가 저항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 통그릇만도 못하고 댓돌만도 못한 나의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내가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나 봅니다.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요? 당신들은 저를 정말 그런 식으로 보는 건가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구인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 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지키기로 약속하여 결혼하였고 나의 가슴은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당신들도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겠지요.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부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보다도 더 좋을 수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다시 느끼는 제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들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더니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의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저는 지금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요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이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에 하나뿐인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시를 듣고 너무나 애잔하고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지는 노부모님들의 마음을 자식들은 알까요?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허리가 부서져라 이랬고 또 다음에는 손주를 위해 아픈 몸으로도 온 마음을 다하셨던 부모님들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부모님들은 행여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그저 웃으며 들어가시지요. 그렇다면 만약 모든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 노화 연구의 1인자이신 전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2가지 법칙과 건강연구소가 100건이 넘는 논문을 통해 알아낸 것을 압축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첫째는 육체적인 독립입니다.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인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근력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지 않으면 걷고 싶어도 못 걷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근력이 줄어드는 순간 급속도로 노화가 시작됩니다. 갑자기 하반신이 가늘어지고 허리나 어깨가 굽거나 상체가 앞으로 기우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근력이 약해져서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지 못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느 실험에서는 젊은 청년이라도 2주 동안 병상에 누워있으면 근력의 양이 마치 노인만큼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은 곧 걷기만 해도 근력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걷는 것도 너무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프실 수 있습니다. 딱 무릎이 아프지 않은 만큼이 얼마인지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산책 갈 때마다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를 차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자신이 무릎이 너무 아프다면 개를 키우지 않더라도 개 유모차를 끌고 나가세요. 그러면 무릎도 덜 아프고 산책도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낙상사고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어르신들은 낙상을 하면 고관절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낙상 후에 잘 걷지도 못하고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으시더라도 꼭 겨울에는 조심하세요. 빙판에서 사고가 많습니다. 또 넘어지더라도 큰 골절을 안 당하기 위해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골밀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평소에 비타민 D와 칼슘, 마그네슘이 결합된 영양제나 처방약을 받으세요. 이거는 병원에서도 처방을 받을 수 있고요. 따로 영양제로도 구입하실 수 있어요. 돈이 조금 더 적게 드는 쪽으로 선택해서 섭취해주세요. 둘째는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나이 들어서 정신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매 백신은 개발되지도 않았고 치매를 치료하는 약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매약은 치매 악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식습관과 운동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치매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렸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치매와 우울증에 또 효과가 강력한 것은 운동입니다. 저는 제약회사에서도 근무하며 약을 연구했었는데요. 제약회사에서는 운동해라 말하면 돈이 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운동이 약보다 효과 있다고 홍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문을 보면요. 정말 세상에 어떤 약보다 운동이 이 치매와 우울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은 신장이나 간이 망가지는 부작용도 없죠. 뇌라는 구조물은 움직이지 않는 식물에게는 아예 없습니다. 뇌는 움직이는 생물에게만 있죠. 즉, 뇌가 움직임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 정리, 청소, 창문 닦기, 유모차 밀기 등의 중간 정도의 신체 활동도 뇌에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센터의 운동 프로그램이나 춤 수업을 등록하세요. 특히 즐거운 음악을 들으며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수업은 참 좋습니다. 춤의 효과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소개되었었죠. 즐겁게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 취미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춤이나 운동이 정말 뇌에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엄마는 이번에 라인 댄스를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만족하고 계세요.
영상을 보시지만 마시고 지금 한번 밖에 나가 산책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릎과 관절에 좋은 근력 운동도 한 가지 해주세요. 날마다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